주한 미군에 배치되어 있는 무기들이 중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주한 미군이 유도 폭탄 키트가 미 본토로 방출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이 됐는데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And now, with complete control of the skies, we will be using 500-pound, 1,000-pound, and 2,000-pound GPS and laser-guided precision gravity bombs, of which we have a nearly unlimited stockpile. We can sustain this fight easily for as long as we need to. 우리는 무제한에 가까운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영원한 건 없는 거죠. 자, 우리 오산 공군 기지로부터 유도 폭탄 키트 1,000여 개가 미국 넬리스 공군 기지로 지난해 12월에 건너갔고 지금도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에이티킴스 미사일이 어딘가 수송기에 타고 미국 본토로 또는 중동으로 가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수 센터장님, 네. 일단 먼저 작년에 넘어갔다고 하는 이 유도 폭탄 키트는 뭡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폭탄을 유도하는 그 일정 세트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재래식 폭탄을 유도 폭탄 키트에 장착을 해서 방금 피트 헤그세스 장관이 말했듯이 GPS 또는 레이저로 유도하게 되면 예. 그것은 지금 영공 방공 능력이 무력화된 이란 같은 곳에서는 얼마든지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이 무기로서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그건 굉장히 그동안 비축된 그 양이 많기 때문에 예. 긴 시간 우리는 전쟁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대개 무기들이 보면 통으로 다 이렇게 다 결합되어 있는 게 아니고 다 분해돼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다가 쫙 이 조립을 해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는데 예. 이 키트 같은 경우도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기 되어 있는 C-17, C-5 이런 대형 수송기들이 우리나라에 잘 오지 않는데 결국은 저것이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은 큰 패트리어트 미사일이라든지 큰 우리나라에 주둔해 있는 그런 무기들을 미국 본토를 통해서 중동으로 가지고 가려는 것 아니냐라는 지금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경우가 나오고 있는데, 자, 과거에 주한 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민주당에서 이런 반응이 나왔습니다. 연이어서 들어보시죠. As the UN commander, I was very upset about having to move the Patriots. As the CFC commander, I was very upset about having to move the Patriot. But as the U.S. Forces Korea commander, I took the order from my Secretary of Defense and I moved those Patriots. 이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방공 패트리엇이나 사드를 뺀다, 지대지 미스를 뺀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군은요 항상 작전 환경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보완이 될 것이냐, 보완이 되지 않으면 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군 그리고 전력의 수준이 재래식에 대해서는 독자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습니다. 예, 문성구 센터장님. 네. 사실 우리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중동 사태가 격화되면 주한 미군이 혹시 중동으로 가는 것 아니냐? 주한 미군에 있는 어떤 그 미사일이나 사드 같은 요격 무기들이 중동으로 가면 북한이 그걸 노리고 혹시 호시탐탐 우리 남쪽을 겨냥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예, 그건 일반 국민들은 얼마든지 걱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일단 우리 한국과 미국은 동맹이고 또 연합방위 체제를 갖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중동 이 전쟁과 관련한 이런 상황들을 한국과 미국이 공유를 하고요. 근데 이제 결국 작년에도 그 12일 이란 포격을 하는 그 미드나잇 작전에서도 우리 주한미군 패트리엇 포대 8개 중에 2개 포대가 이동을 했다가 돌아온 그런 전례가 있거든요. 나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한미군 지상군이 갈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상전을 수행하겠다는 그런 미국 의지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렇게 또 상황이 오래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일부 방공 무기라든지 타격하기 위한 에이테킴스라든지 일부가 갈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걸 간다 하더라도
그 가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하지 않기 위한 그런 한미 간의 협의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이제 최근 미국이 발표한 국방 전략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체 방위를 위한 역량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네. 앞으로 또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도 사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에 대비한 그런 우리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뭐 상당한 수준에서 갖추고 있다고 보고 또 미국도 일부 자산을 빼면 주한미군 기지를 지키기 위한 자기 보충 그런 전력의 어떤 대응책을 같이 갖추리라고 저는 봅니다. 예, 방 교수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면서 이제는 뭐 한국 잘 살지 않냐, 머니머신 나라인데 너희 나라는 너희들이 지켜라. 그러면서 뭐 주한미군을 그때 뭐 일부 축소하니 그런 말까지 있었을 정도지만 그렇다면 주한미군은 건드리지 않더라도 거기에 있는 무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너희 돈으로 너희들 무기로 해라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앞으로? 그러한 내용을 사실은 이제 주문한 것이 국방 전략서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재래식 방어에서 한국이 주요한 역할을 하라. 그게 나오고 콜비 국방 전쟁부 차관도 계속 그런 주문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GDP 대비 국방비를 이제 더 지금보다 이제 올리기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쪽으로 투입하려고 하는 정책화가 사실은 진행 중이고요. 예.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한다고 해서 미국은 별로 신경을 안 써도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이제 오해가 없도록 하는 게 북한의 오판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뭐 유도 폭탄 키트라든가 아니면 뭐 작년에 12일 전쟁 때 패트리어트 포대 2개 포대가 이제 반출되고 이럴 때 한미 간 충분한 협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보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한미 동맹이 현대화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현대화라는 공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MCM, SCM, 그다음에 공동 팩트 시트 이런 게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2006년에 이제 한미가 합의했던 전략적 유연성 그 정신을 사실은 이어가는 걸로 했거든요. 그 표현의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한미 간 어쨌거나 어떤 상황이 되면 분명히 협의를 할 것이다. 예. 그 과정에서 오판은 방지하는 안전장치는 있는 것이죠. 예. 자, 절대 우리 국방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